아리랑 세계를 울리다. BTS가 노래하는 한국인의 정과 흥과 한. 조선 특파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온사인과 카지노 불빛이 밤하늘을 뒤덮는 도시. 욕망과 환락의 도시라 불리는 그곳에서 어느 날 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된 아주 오래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인데요. 멕시코에서 온 사람,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온 사람, 유럽의 낯선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역사도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눈물로 감정을 다스리며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세계인들은 지금 한국인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세계는 지금 한국인의 감정을 따라 느끼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조선 특파원이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감정들, 그것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세계 최강 팬덤도 처음엔 아리랑을 이해 못했다. 미국 공연장에 모인 팬들은 처음부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BTS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은 울고 서로를 끌어안고 마치 죽다 살아온 가족이라도 다시 만난 것처럼 온몸으로 반응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공연이 시작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왔을 때였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아주 잠깐 딱 멈춰버렸거든요. 리더 RM이 너무 조용하니 크게 불러달라는 뜻으로 다 같이를 외칠 만큼 그건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K-POP 공연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강렬한 비트도 아니었고 귀에 착 감기는 영어 후렴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느렸고 너무 오래된 느낌이었으며 어딘가 슬프고 낯선 감정이 무대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해외 팬들은 처음엔 솔직히 당황했다고 고백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감성적이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슬픈지 설명이 안 됐죠. 처음엔 낯설었는데 듣다 보니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해외 음악 전문지 에트우드 매거진은 아리랑 앨범 공개 직후 온라인 반응에 대해 처음 며칠 동안은 꽤 부정적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팬들이 점점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이상하다고 느꼈던 멜로디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아리랑 부분만 계속해서 반복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음악 평론지 The Guardian은 BTS의 아리랑을 두고 세계 최대 팝 그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은 작품이라고 평가했고요. 미국 뉴욕타임스 역시 서양 대중에게 아부하지 않는 노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소비되는 음악이 아니라 오히려 낯설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갔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음악 시장은 대부분 즉각적인 흥분을 원했습니다. 처음 듣자마자 중독되고 짧은 영상 안에서 바로 터지는 음악. 그런데 BTS는 이번 아리랑에서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죠. 천천히 스며드는 감정. 설명할 수 없지만 오래 남는 정서. 웃고 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느낌. 바로 한국인이 오래전부터 한이라고 불러왔던 감정 말이죠. 흥미로운 건 해외 팬들 역시 그 감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다. 한국말은 모르는데 부모님이 그리운 느낌이 든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울컥한다. 그 순간 세계 팬들은 어쩌면 처음으로 한국의 흥이 아니라 한국의 한을 만나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예술문화 잡지 로컬 월부지에 따르면
공연 현장을 다녀온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떼창보다 더 놀라웠던 건 공연장 전체가 같은 감정에 잠겨버린 그 순간이었다고 말이죠. 세계 최강 팬덤 아미조차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노래. 하지만 결국 그 노래는 언어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은 한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부른 노래였다. 우리는 흔히 아리랑을 전통 민요라고 부릅니다. 학교 음악 시간에 부르고 명절 행사에서 듣고 해외 공연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대표 노래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는 원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부른 절박한 노래였거든요. 배가 고파도 살아야 했고 가족과 헤어져도 살아야 했으며 울고 싶어도 끝내 하루를 버텨야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 그것이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민족,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슬프면 오히려 노래를 부릅니다. 견디기 힘들수록 더 흥을 만들어내고 눈물이 날수록 더 크게 웃어버리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흥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사실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흥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슬픔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흥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언제나 한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아리랑은 금지곡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의 감정을 두려워했거든요. 노래 하나가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서로를 기억하게 만들며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딱 100년 전인 1926년 나훈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등장한 뒤 그 노래는 단순한 민요를 넘어 식민지 조선인의 감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해방이 됐지만 5년 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가족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그들은 울면서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헤어지면 부르는 노래가 돼서 그런지 한국어에서는 별로 안 부르던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더 부릅니다. 조선 특파원이 어릴 때 친척 형님이 독일로 떠나던 날이 기억납니다. K대학을 나오셨는데 광부로 간다고 했습니다. 까다로운 해외 파견 선발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장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초기 파독 광부의 약 30%가 대학 졸업자 및 중퇴자 등 고학력층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보릿고개가 뭔지, 연탄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알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독일로 떠났던 광부들은 석탄 먼지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낯선 병원에서 밤새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들은 쉬는 날이면 서로 모여 고향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 중에 하나가 아리랑이었죠. 독일 현지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술에 취하면 웃다가도 갑자기 울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말입니다. 그때 부른 아리랑은 단순한 향수병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타국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마지막 고향 같은 것이었거든요. 중동 건설 사우디 현장으로 떠났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몇 년씩 가족과 떨어져 일하던 사람들, 그들이 벌어온 달러로 한국은 산업화를 시작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빠진 IMF,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던 그 겨울에도 한국인들은 또다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버텼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인은 절망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버텼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났으며 끝내 서로를 챙겼습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들은 한국의 한을 단순한 우울이나 분노가 아니라 집단적 상실을 견디며 형성된 정서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지금 BTS를 통해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BTS가 세계에 전한 것은 단순한 K-팝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인이 오랫동안 견뎌온 생존의 감정, 살아남기 위해 노래해야 했던 산업화 시대 우리 민족의 기억인지도 모릅니다. BTS는 왜 아리랑을 선택했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하필 아리랑이었을까요? BTS 정도 되는 그룹이라면 얼마든지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좋아할 만한 영어곡, 강렬한 EDM, 중독성 강한 후렴구, 이미 성공 공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 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BTS는 가장 한국적인 노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도시 가운데 하나인 라스베이거스에서 말이죠. 이 선택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BTS의 노래는 처음부터 조금 달랐거든요.
단순히 사랑 노래나 화려한 청춘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불안을 이야기했으며 무너질 것 같은 청춘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도 괜찮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빨리빨리 달려왔지만 너무 지쳤다. 미국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은 BTS 음악의 핵심을 취약함의 공유라고 분석했는데요. 강한 척하지 않고 인간의 상처를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가 아닐까요? 한국인은 원래 쉽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대신 노래 속에 마음을 숨겼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감정을 읽었습니다. 말 대신 분위기로 이해했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울었는데요. 그리고 BTS는 바로 그 한국식 감정 구조를 현대 음악으로 번역하기 시작한 그룹이었던 겁니다. 영국 BBC는 BTS를 집단 감정을 연결하는 문화 현상이라고 표현했고, 미국 뉴요커는 BTS는 청춘의 불안과 상실감을 세계 공용 언어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BTS가 아리랑을 선택한 건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그들의 음악은 처음부터 아리랑으로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 시장은 오랫동안 비영어권 가수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성공하려면 미국식이 되어야 한다고. 영어로 노래해야 하고 서구 스타일에 맞춰야 하며 국가적 감정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BTS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더 한국적으로, 더 한국인의 감정에 가깝게, 더 한국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는 그 선택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공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성과 흥분으로 가득했던 스타디움이 갑자기 거대한 합창 공간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내렸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미국도 아니었고 한국도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국적도 달랐지만 이상하게 모두 같은 감정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BTS는 세계 최초로 한국인의 한을 세계인의 공감으로 번역한 그룹인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왜 한국인의 한을 공감했나? 오랫동안 사람들은 말해왔습니다. 한은 외국인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말이죠. 너무 한국적이고 너무 복잡하며 너무 오래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이라 번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분노만도 아니고 체념만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잊지 못하면서도 끝내 살아가야 하는 감정. 울고 싶지만 참고 미워하면서도 결국 품어버리는 이상한 감정. 그래서 한국인조차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BTS의 음악을 들으며 바로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세계도 지난 몇 년 사이 거대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경제 불안 속에서 미래를 포기한 청년들, 전쟁과 갈등으로 불안 속에 살아가는 난민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쌓여가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코로나 이후 세계 사회를 두고 집단적 우울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BTS의 음악이 등장한 거죠. 흥미로운 건 BTS가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BTS는 계속해서 인간의 불안과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너만은 아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는 해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BTS의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공유하는 데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많은 해외 팬들은 BTS 음악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우울과 외로움을 인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팬은 BTS 음악을 듣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고, 또 어떤 팬은 처음으로 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며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꿈이 무너지고 견뎌야 할 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되거든요. 단지 각 나라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고 한국인은 그 감정을 오랫동안 아리랑으로 불러온 겁니다. 슬프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는 노래, 눈물이 나지만 다시 걸어가는 노래, 포기하지 않기 위해 부르는 노래.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 사람들은 지금 그 감정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팬들의 댓글을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가사를 다 모르는데 눈물이 난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른다. 집에 돌아가고 싶은 기분이 든다.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인간적인 노래다. 과거에도 세계적인 음악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흥분과 열광, 젊음과 자유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BTS의 아리랑은 전혀 다른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그리움, 외로움, 견딤, 살아남음. 어쩌면 세계는 지금 처음으로 강한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의 감정에 끌리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완벽한 사람보다 견뎌낸 사람에게 더 마음이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세계 가수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영어를 배웠고 미국식 스타일을 따라 했으며 서구 문화에 자신을 맞추려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어 발음을 따라 연습하고 한국어 노래 가사를 외우며 심지어 그 뜻까지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것이 단순한 유행 수준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해외 팬들은 BTS 노래의 가사를 번역해서 읽고 한국어 표현의 미묘한 감정 차이를 토론하며 이 단어는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과거 세계 문화는 대부분 강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로 흘러갔습니다. 로마의 언어가 유럽을 지배했고 대영 제국의 영어가 세계로 퍼졌으며 미국의 헐리우드와 팝 문화가 전 세계를 덮었거든요. 문화는 종종 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BTS 현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 군사국도 아니었고 영어권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BTS가 단순히 음악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을 전달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언어는 원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BTS의 경우 사람들은 뜻을 완벽히 몰라도 먼저 감정에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타임즈는 BTS를 두고 21세기 가장 인간적인 팝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견딘다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 밥을 먹이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울어주는 문화, 바로 정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BTS는 그 감정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처음엔 BTS를 화려한 K-pop 그룹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팬들은 점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BTS는 사람 냄새가 난다. 이들은 성공한 스타인데도 외로움을 숨기지 않는다. 완벽한 척하지 않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BTS를 통해 한국인의 감정 방식에 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정은 언어의 장벽마저 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세계는 지금 처음으로 한국어 자체보다 한국인의 마음 구조를 배우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BTS는 한국적 감정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고 있다. 한때 세계의 기준은 늘 서구에 있었습니다. 좋은 음악도 세련된 문화도 세계적인 감성도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됐거든요. 아시아 가수들조차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 더 미국처럼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식 감정 표현에 공감하며 한국 드라마 속 관계와 정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왜 한국인은 저렇게 자주 울지? 라고 묻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슬픔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쁨만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인은 슬픔 속에서도 웃고 웃으면서도 어딘가 외로워하며 무너지면서도 끝내 서로를 챙깁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늘 밥 먹는 장면이 나오고 힘든 사람이 혼자 남겨지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문화평론가들은 BTS 이후 세계 대중문화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예전에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서사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상처와 불안, 회복의 감정을 공유하는 콘텐츠가 점점 더 강한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BTS를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대학들에는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급증했고 해외 팬들은 단순히 가사를 외우는 수준을 넘어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려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팬은 한국어에는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 따뜻함이 있다고 말했고
또 어떤 팬은 한국 문화에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세계 문화의 중심은 힘과 성공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BTS와 한국 콘텐츠는 오히려 약함과 상처, 인간의 외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솔직함에 위로받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세계는 지금 처음으로 강한 사람보다 견뎌낸 사람의 이야기에 더 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BTS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 성공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계의 감정 기준 자체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겁니다. 과거 세계는 미국식 꿈을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한국식 위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니어 세대가 BTS를 보고 울었나? 흥미로운 건 BTS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꼭 젊은 세대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부모 세대, 빨리빨리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시니어 세대가 BTS 공연을 보며 더 깊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조선특파원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BTS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아이돌 그룹이라 생각했고 젊은 세대 문화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스타디움에서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가사를 읽으며 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조선특파원이 느낀 감정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릴 때 누나들이 구로동 가리봉동 가발공장과 물레동 양평동 방직공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야간학교 다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으로 가는 형님들 버스를 서울역에서 배웅하던 가족들의 모습도 봤고요. 그 시절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외국 앞에서 얼마나 작아져야 했는지를 온몸으로 기억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특수부대 공비들이 자주 공격해오던 고등학교 때는 매주 교련 수업을 받았습니다. 군사훈련 말이죠. 지금 세대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 시절엔 학교에서 총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야 했고 공부해야 했고 국가와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세대가 이제 세월이 흘러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촌스러운 김치, 막걸리까지 한국 문화인 한류로 존중받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의 인터넷, 교육열, 공동체 문화, 끈기, 빠른 회복력. 그 모든 것의 바닥에는 빨리빨리 해온 산업화 세대의 희생과 생존 본능이 깔려 있습니다. BTS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세월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파독 광부들은 독일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고 중동 노동자들은 모래바람 속에서 가족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버텼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그 한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아, 우리가 살아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바로 그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라고 조선특파원은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정한 세월을 살아내느라 울 시간조차 없었던 사람들,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고 자식들에게는 희망을 보여줘야 했던 사람들. 그런 세대가 이제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존중받는 장면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BTS는 이제 단순히 젊은 세대의 스타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한국 현대사를 살아낸 모든 세대의 감정을 함께 끌어안고 있는 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복 입고 중고교를 같이 다닌 60대 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BTS를 보면 자랑스럽다. 괜히 눈물이 난다. 우리 젊은 날이 떠오른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평생 견디며 살아온 세대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한국인의 시간, 웃음 뒤에 숨어 있는 견딤, 그리고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그것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노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라스베이거스의 밤으로 돌아가 볼게요. 공연이 끝나고 미국 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역사도 모두 다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공연장에서 같은 노래 아리랑을 떼창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의 노래, 전쟁과 폐허 속에서 울며 불렀던 민요, 독일 탄광과 중동 사막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불렀던 노래, 그 노래를 이제 세계가 따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평범하다고
생각해온 것 아닐까요? 부모 세대의 희생도, 산업화의 눈물도, IMF를 견딘 시간도 그저 당연한 역사처럼 지나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그 기적의 시간을 노래로 듣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이름은 아리랑. 어쩌면 우리 민족이 애국가보다도 더 오래 부를 노래가 아닐까. 조선특파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를 남겨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아리랑을 들려주십시오.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일 수도 있고 끝내 버텨냈던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조선특파원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선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